기도하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향한 자비의 첫걸음이 되듯 불교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나에서 우리로 향하는 자비행의 길이었습니다. 한 송이 꽃에서 피어난 향이 모두를 위해 사방으로 스미듯 만인을 향한 자비심 속에 불법의 향기를 피워낸 지난 30년. 고요하되 멈추지 않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아 세상을 위한 복지의 터전을 일구어온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길. 그 첫걸음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지혜가 깨달음을 여는 빛이라면 자비는 세상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죠.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온 아름드리 나무에겐 보이지 않는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듯이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자비의 마음들을 뿌리 삼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넘어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던 1980년대. 모두가 성장과 경쟁을 향해 앞만 보며 달려가던 그 시절. 그 변화의 이면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깊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죠. 1980년 종단이 최초로 설립한 88 새마을 유아원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향한 첫 실천이 막 시작되던 그 무렵, 불교는 또 다른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군부 독재 정권 아래 일어난 종교 탄압. 12.7 범난을 겪은 불교는 기도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깊은 자각에 이르렀죠. 1986년 해인사 성려대회를 기점으로 불교는 대단히 자각하게 되고 권력에 대한 준엄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 불교가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시발점이 이르게 됐습니다. 1989년 자비를 제도화하려는 첫 시도가 이루어진 곳. 바로 불교 사회복지회입니다. 우리 제가자 몇몇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여타 종단처럼 종교처럼 이 사회복지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연 스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모셨죠. 시연 스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우리 조계종에서 이것을 좀 더 사회복지 부분을 좀 체계화하고 전문화해서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널리 펼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죠. 총무원 사회부와 함께 불교 사회복지회가 서로의 그 협력 파트너가 돼서 다른 교계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회는 어쨌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출범하기 이전에 불교 사회복지 도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1995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되었죠.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초기에는 인가 없이 비인가 학교지만 12.7 범난 이후로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도 사회복지를 폐지하면 안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었고 종단 차원에서도 이제 사회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부산의 일환으로 그런 의미로 아마 사회복지단이 재단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돌봄의 이름으로 세상에 스며든 보시의 마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이후 불교계 전반으로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불교 복지는 제도 위에 단단히 자리 잡았고 더 큰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불교의 자비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길. 당시 미비했던 장애인 복지 체계 속에서 불교는 재활시설 운영과 교육 자원 등 현실적인 도움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렇게 불교의 자비는 시혜가 아닌 보살행으로 장애인 복지의 현장 안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그늘을 더 선명히 마주하려는 작은 걸음들이 쌓여가던 시절. 복지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하나둘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초기 소규모의 지원에서 시작해 마침내 지역사회와 기관의 요청을 받아 본격적인 시설 운영의 길을 열기 시작했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름으로 첫 번째로 위탁을 받은 게 이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강북 장애인복지관, 또 지방의 충북 제천 장애인복지관, 또 경주의 경주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으면서 수도권 중심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조계종 복지재단이 전국적인 규모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립될 때는 불교의 자비와 구제 중생 원력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90년대 재단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시설에 가서 특수한 서비스를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 재단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철학 속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이용시설에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직업재활도 받고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도 받으면서 지역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장애인 복지관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조직은 작고 인력도 부족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만 있다면 밤낮을 세워서라도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상황, 시대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3년)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방에서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난과 병고 끝에 삶을 등진 그들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친 사각지대 속 이웃들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진심 어린 마음들이 모여 전국 각지에 무료 급식소를 열고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가 하면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워 세대마다 다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넓혀갔죠. 그러나 가난과 외로움만이 사각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치유되면 나도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동체 대비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함께 생각하고 극복해가는 공동체의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사부 대중의 원력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지현 스님의 노력 아래 지혜와 실천을 이론으로 잇기 위한 사회복지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이후의 불교사회 복지의 모습, 20년 이후의 불교사회 복지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기 위해서 불교사회 복지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모래처럼 더덥고 예기치 않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일터였고 삶이었던 바다가 기름으로 검게 뒤덮였던 그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곳을 찾은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들을 일으키며 세상 만물은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는 그 오랜 가르침을 실현한 손길들.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그 곁에는 불교의 보살행이 있었습니다. 재난은 기도의 현장이었고 불교는 그 속에서 새로운 수행을 배웠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자비심의 발로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에 재난을 당한 현장에 신속하게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 자비심의 발로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Here is 3 and the other tent is 9. 여기는 3명, 저기는 9명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여기서? How can they cook themselves in here? شلون تحصل تطبخون انتم لحالكم هون؟ يجون طبخ جاهز. 네. 전기 조리기가 있어서 저걸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이걸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좀 씩씩하고 건강하고 자리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يعطيكم العافية يا رب والله يجزيكم الخير. Thank you very much. 2011년 동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을 때 한국 불교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그 따뜻한 실천은 두 나라 불교의 인연을 더욱 깊게 잇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도 했죠.
改めて人類は兄弟だという実感をしております。思いもがけず早慶宗の方々が来ていただいて大変感激しております。 재난이 생기게 되면 항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항상 그 중심에 섭니다. 왜냐하면 늘 남을 위해서 돕는데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준비된 어떤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모금의 어떤 기회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구호 활동도 잘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 가장 깊은 어둠이 바다를 덮었을 때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곁 조용히 모인 마음과 손길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위로의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저 곁에 머무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렇게 고통의 한가운데에 기꺼이 머물며 행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다시 실천으로 피어나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삶이 지치고 길을 잃었다 느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기도가 되어 마음의 평안으로 답하는 곳. 사찰은 고요한 수행의 공간을 열어 마음 쉬어가는 치유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절은 더 이상 고요한 수행의 공간만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는 아이들과 가족의 행복을 담는 공동체의 마당이 되어지고 있죠. 사회를 지탱하는 가족의 평안과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불교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의 파고 속에서 불교가 건넨 새로운 시도는 뜻밖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보여야지 진정한 인연을 찾고 싶은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주저없이 사찰로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종교도 좀 맞으면 좋겠고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다들 진지하게 오신 것 같아가지고 만족합니다. 일반 그냥 소개팅으로는 알지 못했을 오빠의 그런 진심과 그런 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볼 기회가 많아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날 뭐 얘기할까? 뭐 신발 닦아준 너무 것도 많은데? 있고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진흙이 신발에 다 묻으니까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날 되게 더웠는데
갑자기 바람이 되게 시원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오빠가 되게 티 안 나게 선풍기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센스에 반했어요. 전쟁으로 인한 탄압과 고통은 사라졌지만 젊은이들의 꿈이 사치가 된 시대. 과거의 보시가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누는 일이었다면 오늘의 보살행은 지친 청년에게 삶의 의미와 존엄을 되돌려주는 것이 목표가 되었죠. (2024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시작한 청년 밥심은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밥상입니다. 한 그릇의 밥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그릇의 밥심은 어두웠던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데요. 이처럼 한국 불교의 자비심은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속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동이나 노인에 관련한 복지도 현재 많이 필요하지만 청년들, 특히 혼자 사는 청년들도 인구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좀 밥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서울에서는 밥 한 끼가 또 10,000원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를 풍부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재료로 밥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짱 만족하는 복지입니다. 네. 밥 한 끼에서 생계 터전까지 나눔은 곧 기쁨으로 우리 사회를 비춰왔습니다. 복지는 단지 돌봄을 넘어 제도의 문제를 바꾸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조계종 복지재단과 불교 복지는 이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바라는 세상이자 불교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이상입니다. 자비가 꽃피는 사회, 그것이 정토이며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자비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작은 하나하나의 등불이 내 자신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를 비추었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어 왔습니다. 전국 180여 개의 복지시설과 6천여 명 이상의 종사자, 매년 수십만 명의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해외 구호까지 모두를 위한 자비행은 이 시대의 촘촘한 복지망으로 발전 중입니다. 이제 세상이 더욱더 복잡다단해지고 더욱더 단계가 많아지게 되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도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보의 격차,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불평등, 그다음에 환경 문제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또 윤리적인 문제 등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상실감이 크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같은 자파 음식이라 하원경에서 말하는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비의 사회화를 하두에 들고 열심히 미래 복지에 대응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물결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며 참된 자비의 길을 실천해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그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새로운 희망을 품어내는 자비의 바다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